안녕하세요, 도환님. 네,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호주 유학에 이제 시작하게 된 그 계기랑 준비 과정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먼저 모나시 대학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왜 약대를 선정을 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호주에 유학을 하겠다고 한 계기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뭐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이유 없이 약사가 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전문직이 좋으니까. 네. 그런데 한국에서 피트 준비를 잠깐 했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외국에 살았어가지고 뭐 한국 공부 방식을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유학을 다시 생각해 보다가 이제 친동생이 먼저 호주에서 약대를 다니고 있어서 이제 조언을 해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호주로 가봐야지 했는데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그때 많이 해봤는데 뭐 모나시 대학이 약대가 뭐 세계 2위다 이래가지고 좀 거기에 끌려서 지원을 해서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모나시 대학교를 알아보는 과정,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학교를 다녔을 때에 대한 후기를 한번 듣고 싶은데 어떠셨는지. 정말 힘들었거든요. 모나시는 쉬운 대학이 아니었어요. 이게 졸업하기도 정말 힘들고 매해 페일하는 학생들도 정말 많고 제가 이제 마지막 4학년을 다녔을 때는 30% 학생 정도가 없어졌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다 밑에 학년에 있다 하더라고요. 다 이제 패스를 못 해가지고. 근데 특히나 파마시과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패스를 못한 애들도 많고 공부량도 엄청 많고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그 취약한 그 팀워크가 필요한 그런 수업들 있잖아요. 그게 한 8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엄청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조금 수업에 뒤처지고 그러면 수업을 못 따라하니까 페일하고 약간 이런 시스템인데 이제 모나시에서 해보니까 저도 한 1, 2학년 때까지는 감을 못 잡아가지고 한국 스타일로 또 적응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한 3, 4학년 때부터 좀 적극적으로 이제 그룹 활동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졸업까지 오게 됐는데 아무튼 모나시는 80% 이상이 그룹 활동이 많다. 그리고 이제 모나시 대학교 공부를 이제 하셨을 때 네. 저번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학사 플러스 네. 석사를 하셨는데 학사 플러스 석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지. 석사가 너무 하고 싶어 석사를 한 건 아니고요. 부모님이 석사는 어찌 될지 모르니 해놔야 된다고 하셨는데 막상 4학년 이제 끝날 때 석사를 선택하느냐 마냐 할 시기가 되니까 친구들이 대부분 석사를 선택 안 하더라고요. 한국인 빼고 그냥 평범한 외국인 애들은 선택을 안 했는데 그 이유가 힘들어서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선택을 안 했는데 근데 저는 아무래도 한국으로 돌아가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여서 석사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하길 잘한 것 같아요. 하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한국이랑 호주랑 이제 제가 거기 계시는 한국인 약사분들 석사하시고 박사하시고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한국에서 석사를 하기 위해서는 막 사람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고 막 교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호주는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년 코스인데 파마시 그 석사는 1년 안에 엄청 할 게 많긴 한데 그렇게 딱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석사 학위가 나온다는 게 저는 그것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시간을 길게 끌지 않고 한 번에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학사랑 석사를 하셨을 때 이제 다른 인종들의 비율, 네. 그리고 호주인들의 비율이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솔직히 제가 1학년에 입학했을 때는 한국인이 저 포함 2명 정도로 정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밑에 학년부터 한국인의 비율이 막 20명, 30명 되긴 하던데 저 때는 없었고 제 밑에 학년에 조금씩 늘어났고 호주 학생들이 한 절반?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뭐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한국 이 정도가 많은 것 같아요. 모나시 학사를 처음 하셨을 때가 몇 년도셨죠? 2019년도요. 그럼 19년도까지만 해도 한국인이 많이 없었다. 네, 근데 지금은 많이 늘었어요. 몇 명 정도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한 2, 30명은 되는 것 같은데 한 학년에 한 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는 한국인인 것 같아요. 많이 늘었네요. 근데 정말 많아졌어요. 모나시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을 때 현실과 이제 이상의 차이가 있었는지.
제가 그 질문에 대해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이상이라고 하면은 호주 학교 생활을 그냥 막연하게 뭔가 외국 대학 이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현실은 정말 생각보다 한국 고등학교처럼 공부할 게 많았고 그리고 모든 공부가 대부분 다 이제 그 팀 베이스 수업이다 보니까 그거에서 이제 한국 애들은 잘 안 해본 수업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쉬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학교 다니면서 계속 공부 시험 계속 시험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게 저는 호주 가면은 이제 자연도 즐기고 많이 돌아다니고 이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들 그 말 하거든요. 돌아다닐 수가 없고 정말 공부에 열심히 매진해야 되는 그게 조금 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제 모나시에 가가지고 학사, 석사를 물어본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석사까지 하라고 추천을 할 것 같아요. 혹시 멜번에서 네. 이제 약사를 공부를 하면서 다른 대학교에 있는 약사 친구분들도 만나보셨을지? 다른 대학교 약사님들은 만나본 적이 있는데 네. 이제 약사 학생, 그러니까 약국 파마시 스튜던트라고 하는데 그 약대생인 거죠. 약대생은 실습하다가 가끔 만나는데 근데 그 다른 학교 애들도 다 모나시 진짜 어렵다고 하던데 정말 그렇게 힘드냐. 근데 학교 코스만 들어도 모나시가 정말 힘들었어요. 다른 학교보다도. 이미 그 다른 학교 애들도 모나시가 힘들다는 걸 알고 있고 학교 이제 뭐 배우는지 아니면 수업 스타일이 어떻게 되는지만 들어도 모나시가 훨씬 힘든 코스였어요. 모나시를 가고 싶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만약 다른 대학교를 이제 고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혹시나 하고 싶으신지?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한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분명하다고 하면 굳이 모나시는 아니어도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자기가 호주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면은 모나시가 나을 것 같은 게 한국으로 만약에 돌아가서 그냥 단순히 약사만 할 거다 약국에서 약사 일만 할 거다 하면은 사실 학벌이 그렇게 크게 네 그런 것 같은데 저는 항상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라서 이제 이왕이면 제일 좋은 데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워낙 여기가 졸업하기 힘들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정말 파마시스트 그 면허만 빨리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더 쉬운 학교에 가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만약 약사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한국에서 인정해주는 외국 대학 약대가 있는데 거길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멜번에 3개까지 등록됐다고 들었거든요. 모나시랑 RMIT랑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있는데 그 대학교 중에서 모나시가 제일 힘들고 학비도 물론 제일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뭐 제약회사 이런 데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학벌이 좀 중요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한국으로 바로 넘어와서 약사만 한다 하면은 조금 자기가 난이도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공부를 해오던 스타일이 네. 호주랑 굉장히 많이 다르고 왜냐면 이제 프로젝트 팀워크가 있다 보니까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하지만 호주에서 좋은 성적을 또 유지할 수 있고 또 팀원들랑 잘 어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약간 모나시 스타일이긴 한데 모나시는 일주일 단위로 과제가 매주 나가거든요. 네. 월, 화, 수, 목, 금 중에 하루가 디스커버리 데이라고 한마디로 디스커버리가 셀프 스터디 할 수 있는 자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나시는 몇 년 전부터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그 학교 모토가 수업을 해서 애들이 이렇게 취득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셀프 스터디를 해서 그거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딱히 교수님들이 이론을 설명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을 매주 교수님들이 하나씩 주는데 그거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렉처에 가서 토론을 하고 교수님하고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워크숍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워크숍 일주일에 이틀이에요. 근데 그게 다 팀워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팀으로 한 학기를 다 가는 건데 이제 그 디스커버리 공부를 잘 안 하면 팀워크 과제 잘 참여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모나시가 조금 잔인한 게 같은 팀워크들 간에 점수를 줘요. 익명으로. 그래서 그거가 또 성적에 들어가고 근데 저는 1학년 때 그 성적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는 막 그런 데 있어 나서는 스타일도 잘 아니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수업이면 2시간 안에 PPT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어떤 병명에 대해 줬을 때 각 그룹마다 케이스를 다른 거 줘서 그거에 대해 발표하고 이런 게 많은데 이 디스커버리를 공부를 잘하면 절대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매주 새로운 토픽이 들어가니까 매주 성실히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생물 이런 거 한국말로 해도 어려운데 영어는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학년 후반에 깨달은 건데 유튜브에 영어로 설명한 그 단원별로 나눠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애니메이션도 있고 해가지고 되게 이해하기가 쉬워서 솔직히 그걸 정말 많이 이용했거든요. 그걸 보면은 좀 쉽게 설명이 이해되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은 그 자막도 나오니까 혹시 못 알아듣는 거는 자막으로 해가지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2, 3학년까지 4학년 때는 그런 이론 공부를 거의 안 해서 2, 3학년까지 그런 이론 공부할 때 유튜브를 정말 많이 활용했어요. 그럼 팀원들도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지정을 해주나요? 아니면 본인이 이제 같이 그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팀원들 고를 수가 있는 형식일까요? 제 기억에 4년 중에 한두 번 정도만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학교에서 정해주는데 그래서 진짜 목불복에 정말 잘하는 애들끼리 있는 조도 있고 정말 다 참여 안 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조가 완전 점수가 죽는 거라서 그냥 누구든지 이렇게 리드해서 가야 되는 그런 구조긴 해요. 그리고 워크샵 클래스에서는 한 반에 20명에서 25명? 그러니까 선생님이 매 수업 시간마다 무조건 한 번은 뭘 시키거든요, 말하는 거를. 그래서 진짜 수업을 집중하고 예습 잘하고 해야지 그 수업에 잘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제가 좀 들으면서 신기했던 게 이제 약사하면 공부를 할 때 혼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팀 베이스 프로젝트가 워낙 많다 보니까 굉장히 팀워크 스킬도 많이 배울 수 맞아요.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성적을 또 좋게 유지하려면 팀원들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 취업을 하려면 이런 팀워크적인 부분을 많이 보는지 그리고 성적을 또 만약 좀 낮더라도 이런 팀워크 부분이 잘 강조가 된다면 좀 쉽게 수월하게 일을 취득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저도 처음에 1학년 때 무슨 약사가 팀워크를 이렇게 많이 하나 저도 그 얘기 정말 많이 했는데 근데 호주에서 추구하는 거는 약국에서 일해도 사실 약국에서 일하면 전화가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근데 보통 의사들하고 통화를 많이 해요. 아니면은 병원 약사들. 왜냐면은 오류 있는 걸 잡아야 되고 이 약이 환자한테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통화를 정말 많이 하는데 그런 게 다 이제 팀워크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팀워크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고 하니까 이제 그리고 또 약국에서는 약사들이 여러 명 같이 일하니까 그때 이제 팀워크 베이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모나시에서 1학년 때부터 정말 많이 그걸 하던데 제 동생 학교도 그리피스를 다니는데 그 친구도 파마시를 하는데 그 학생도 제 동생도 그 팀워크 전부 다 팀워크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약간 호주에서는 파마시스트한테 팀워크 그거를 정말 많이 요구하는 것 같고 인터뷰할 때도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꼭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뭐 대학교에서 잘 트레이닝 돼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